지난주 MBC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것 때문에 쿠팡이츠의 운영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뇌출혈로 쓰러져 숨을 거둔 음식점 사장님의 유족이 저희 시선 집중에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자, 고인이 되신 음식점 사장님의 따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건 이후에 어떻게 가족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원래 저희가 가족으로서 일을 하고 직원이랑 같이 일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자리가 빠지고 아버지는 힘드셔서 일을 관두시고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렵죠. 저 혼자 가게 두 개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그 가게 두 개 중에 뭐 하나를 접는다든지 그럴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하나 지금 정리하려고 내놓긴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인터뷰를 추진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언론에 직접 대응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저희에게 제안을 해오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유는 단순히 한 분의 소비자의 문제로 보도 방향이 잡히는 걸 원하지 않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갑질을 했다라는 그 사람. 네네. 예. 이로 인해서 언론의 관심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그때는 거절을 했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의 의견도 말씀드리고 어디선가 듣고 있을 그 고객분께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와 고인이 되신 어머니를 위해 고민 끝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갈래로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새우튀김 하나 때문에 갑질을 했다는 그 손님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 뒤에 무슨 따로 연락 오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따로 전화나 연락해온 건 없어요. 그래요? 네. 이걸 지금 제가 그 지난 25일에 MBC 기자가 그 손님과 통화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네. 이걸 지금 인용을 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참 깝깝한데 그냥 좀 그 이해를 해주시고 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어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죄송하다고 했으면 넘어갈 일을 음식점주가 불성실하고 반말로 이야기해서 일이 커졌다. 그러면서 자기도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상식적으로 어떤 가맹점주나 혹은 업장 관리자가 먼저 손님에게 반말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요구로 환불을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도가 지나치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심지어 부모 욕을 하는데 그걸 듣고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바로 맞대응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분의 강력한 컴플레인에 이제 너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결국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간곡히 사과하시는 걸 그 시각 현장에 같이 일하시던 직원분이 옆에서 분명 듣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 환불도 해드렸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MBC 기자한테 그 했다는 그 주장 자체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이런 걸까요? 그게 제일 먼저죠. 그래요. 네. 아직까지 근데 그런 메시지는 전혀 없는 거고. 인정도 못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고인이 되신 어머니께 할 말은 없는지 그분의 사과를 제일 먼저 바라고요. 네. 그래야 저희 어머니 가시는 길 편히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저희 제작진한테 이제 그 제작진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네. 이 갑질을 했던 손님의 2차 폐해가 걱정된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언론에 나가게 되면서 이제 보도나 기사가 급속도로 많이 퍼지고 여러 내용을
내용을 댓글로 읽어보니까 예. 환불 고객분에 대한 비난이 엄청 퍼지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고객이라면 이런 댓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도 우려되고 그래서 이 상황이 그분을 위해서라도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갈래 이야기가 바로 쿠팡이츠의 대응인데요. 네. 자, MBC 보도가 있기 전부터 이 쿠팡이츠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오셨던 거죠. 그 당시 그 쿠팡이츠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던가요? 쿠팡이츠 고객센터 담당자는 이제 매뉴얼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환불 요청이 있고 고객이 계속 불만을 접수하고 그러다 보니 쿠팡이츠에서는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근데 저희한테는 환불을 해줄 건지에 대해만 일방적으로 계속 물었고 억울하지만 환불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전달하다가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고요.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의식불명의 상태라고 말씀을 직원분이 하는데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사과를 하라고 주의하라고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아무리 매뉴얼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건 사람으로서 너무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또한 어머니가 쓰러지고서 녹취록 요청하던 중 쿠팡이츠 상담사는 상부에 보고를 한다고 했었고 2주가 넘게 지나고 기다리다 또다시 항의를 했지만 예. 이후에 녹취록은 받지 못하고 전화를 통해 상담사가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언론에서 쿠팡이츠가 몰랐다는 말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쿠팡이츠 쪽에서 직접 가게로 찾아온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 보도 이후 이제 전국 가맹주 협의회랑 참여연대가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날이었는데 아, 그날 찾아온 거예요? 네,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3주가 넘었고 예. 그 전까지 한마디의 사과나 연락이나 조치에 대한 부분 언급마저 없었는데 이제 와서 형식상으로 사과하는 게 매뉴얼적이라고 느꼈고 아, 무마하려는 게 보이니까 규탄 기자회견이 있던 바로 그날에서야 찾아와가지고 그냥 형식상 사과만 하더라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저희 가족은 예. 쿠팡이츠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곳에서 예. 저희 어머니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제도를 보여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 뒤에 이제 쿠팡이츠 쪽에서 이제 몇 가지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점주 보호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전담 상담사를 배치한다. 그리고 악성 리뷰에 대해서 점주가 직접 댓글을 달아서 해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 또 악성 리뷰가 노출이 되지 않게 신고 절차도 개선한다. 네. 이런 뭐 대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도 이제 뉴스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꼼꼼히 읽어봤는데 예. 일단 현실성이 너무 낮고요. 현실성이 낮다. 네. 중요한 내용들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플랫폼에 몇 가지 실행되어 있는 대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행이 전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와 같은 희생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오늘 이 참여연대에서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혹시 함께 하시는 겁니까? 생계로 인해서 이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참여연대 측에서 내용은 전달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이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어떤 그 현실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기대를 하세요. 어떻습니까? 회사 쪽이 좀 많이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미래가 안 바뀌니까요. 그렇죠. 네. 따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전에 이제 대책 내놓은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그 별로 좋게 평가를 안 해주셨는데, 자, 그럼 쿠팡이츠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별점 제도 리뷰. 예. 네. 이제 별점이 하나라도 내려가면 그날 매출에 타격이 크니까요. 예.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별점과 리뷰에 하루 종일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게 어렵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따님의 이 말씀을 쿠팡이츠 쪽에서 좀 귀를 열고 좀 들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좀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MBC에서 처음으로 이걸 보도한 후에 여러 언론들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으면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이제 전해 들었는데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이제 매장으로 계속 전화가 오고 찾아오시고 이제 주변 카페나 차에 계속 대기하면서 주시하고 계시고. 아, 그래요? 네. 이제 취재에 응하지는 못해서 죄송한 점도 있지만 이제 보복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과 자극적인 내용이 많이 기사가 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 허위 사실도 많이 보도가 됐다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이제 뉴스 댓글 같은 거 보면 예. 이제 본인이 조카다, 본인이 처형인데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어서 예. 네, 그런 거를 기자분들이 캡처하셔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전혀 사실이 아닌. 네,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언론에. 네. 그러니까 조카다 처형이다 하면서 올린 걸 자체가 쉽게 말하면 날조인데 네. 언론이 그걸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받아서 그냥 보도를 하더라. 네. 허허. 그래서 신문사에 연락도 해서 내려달라고 했지만 이제 이미 많이 퍼져버려서 네. 아무튼 그래서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그 신문사에서 내리긴 했어요. 나중에라도. 네, 내려주셨어요. 내리기는 했고 네. 뭐라고 그 설명을 하면서 내리던가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내려주시긴 했어요. 그래요. 네. 그 언론의 이런 취재가 너무 과열이고 네. 필요 이상으로 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퀴즈로 출제하면서 상품까지 내건 일이 있었다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걸 느끼셨어요? 불쾌하죠. 이제 부모 잃은 심정을 겪어보지 않는 이상 예. 모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셨더라면 그 방송 프로그램의 사건을 주제로 고인이 어떤 음식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그걸 문제라고 퀴즈를 내고 상품을 걸고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프로그램 제작 쪽에는 연락을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하셨고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던 5월 8일 매장에서 식사하시고 계셨던 그 저희 어머니 심폐소생술 해주신 여자 손님분과 119 신고해주신 젊은 남자 손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어요. 만약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손도 못 써보고 허망하게 떠나셨을 텐데 덕분에 저희 가족이 어머니를 보낼 시간이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이후에 전국에서 음원 주문 넣어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견뎌내면서 어머니 목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힘내시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게 없네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쿠팡이츠 점주분의 따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